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 외상소생술 제7장 기도와 환기의 두 번째 파트 심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상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기도 폐쇄의 끔찍한 위협들과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전술적 장비 및 알고리즘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에게 다가가는 첫 1분의 골든타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입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정상적인 상기도 소리와 그 원인을 완벽하게 짝지어 외우십시오. 첫째, 콧골이 스노우링입니다. 환자가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혀의 기저부와 물렁입 천장이 뒤로 넘어가 상기도를 부분적으로 막고 있다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목을 울리는 소리 가글링, 즉 그렁거림입니다. 이는 인두의 혈액, 구토물, 분비물이 고여 환자가 기도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방치하면 폐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나는 쇳소리인 협착음 스트라이더입니다. 흡입 화상이나 외상으로 인해 성대 수준의 후두가 퉁퉁 부어올라 좁아졌다는 뜻으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각적 평가도 병행해야 합니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면 환자는 숨을 쉬기 위해 가슴 내에 엄청난 음압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쇄골 위나 갈비뼈 사이의 연부 조직이 푹푹 파이는 흉부 함몰 뒤당김이 발생합니다. 특히 가로막이 내려가 배는 부풀어 오르는데 가슴은 푹 꺼지는 비정상적인 시소호흡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 환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던지는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이 저하된 외상 환자를 척추 보호를 명목으로 긴 척추 고정판에 반듯한 바로 누운 자세로 눕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중력에 의해 혀가 입안 뒤쪽으로 밀려 들어가 기도를 꽉 막아버리는 엄청난 위험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척추 보호와 기도 유지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심한 얼굴 외상과 출혈이 있는 환자가 다행히 스스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 예를 들면 앉은 자세 등을 취하고 있다면 억지로 눕히지 마십시오. 눕히는 순간 기도가 막히고 피가 폐로 흡인 아스피레이션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조치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척추 손상이 강하게 의심되어 도수로 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량의 출혈이나 구토가 발생한다면 환자를 반드시 눕혀둔 채로 질식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척추 정렬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옆으로 굴리는 통나무 굴리기 로그 롤 기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분비물을 배액해야 합니다. 환자의 기도가 막힌 것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손으로 기도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도수기도 개방이라고 부릅니다. 반응이 없는 환자의 가장 흔한 기도 폐쇄 원인은 바로 혀가 이완되어 하인두를 막는 것입니다. 혀는 아래턱뼈에 붙어 있으므로 아래턱뼈를 앞으로 들어 올려주면 혀도 함께 들리며 기도가 열립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술기가 있습니다. 첫째, 외상 턱 밀어 올리기 트라우마 조우 스르스트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이 술기는 목뼈 손상이 의심될 때 가장 권장되는 일체형 술기입니다. 시술자가 머리맡에 서서 양쪽 광대뼈에 엄지를 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아래턱뼈의 각을 잡아 앞쪽과 발 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이 방법은 목뼈를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열 수 있습니다. 둘째, 외상턱 들기 트라우마 친 리프트입니다. 이 술기는 반드시 두 명의 구조자가 필요합니다. 한 명은 머리와 목뼈 정렬을 단단히 고정하고 다른 한 명이 턱을 잡아 앞으로 당깁니다. 주의할 점은 과거처럼 엄지손가락을 환자 입안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환자가 구조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술기 모두 아래턱뼈를 움직여 혀를 뒤쪽에서 멀어지게 하는 물리적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수 조작으로 기도를 열었다면 이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된 기본 기도 유지기를 삽입해야 합니다.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분류 기준입니다. 반드시 구역 반사 개그 리플릭스 유무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먼저 입인두기도기 OPA입니다. 이 장비는 혀의 뒷부분을 눌러 기도를 확보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거나 구역 반사가 살아있는 환자에게 넣으면 심한 구역질, 구토, 후두 연축을 유발하므로 오직 의식이 없고 구역 반사가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코인두기도기 NPA입니다.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코를 통해 인두 후벽으로 삽입합니다. 이 장비는 환자에게 구역 반사가 살아있거나 턱이 굳게 닫혀 입을 벌릴 수 없는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임상적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얼굴 중앙부 외상이나 두개골 기저부 골절 베이실러 스컬 프랙처가 강력히 의심될 때는 튜브가 뇌 쪽으로 들어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삽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기도기로 부족하고 얼굴에 마스크를 단단히 밀착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관 내삽관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삽입할 수 있는 성문위 기도기 SGA라는 전문 기도기를 사용합니다. 성문위 기도기는 말 그대로 성대 성문 위쪽에 위치하여 기도를 확보하는 장비입니다. 크게 후두 주위를 팽창식 커프로 밀폐하는 후두 마스크 기도기 LMA와 팽창이 필요 없이 열가소성 소재로 해부학적으로 밀착되는 아이겔 그리고 이빈두를 밀봉하는 후두 튜브 LTLTS 등으로 나뉩니다. 이 장비들의 가장 위대한 장점은 성대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맹목적 삽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20초 이내에 신속하게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역 반사가 없는 환자에게 양압 환기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문위 기도기는 기관 내관처럼 식도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합니다. 심한 구토가 발생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 장비가 빠지거나 위 내용물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흡인 아스피레이션을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병원 전 단계 기도 관리에서 가장 큰 논란의 중심이자 결정적 기도기라 불리는 기관 내삽관 ETID입니다. 전통적으로 기관 내삽관은 확실한 기도 격리, 100% 산소 공급 가능, 흡인으로부터의 최적의 보호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울 그림을 보십시오. 이 술기가 외상 환자에게 가져다주는 위험성 또한 막대합니다. 병원 전 환경에서의 응급 삽관은 심혈관 불안정 40%, 심각한 저산소증 9%, 심지어 심정지 3%의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합니다. 오랜 시간 삽관을 시도하다 보면 환자는 끔찍한 저산소 혈증에 빠지고 미주신경 자극으로 섬액이 오면 두개내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칫 식도로 튜브가 들어가면 환자는 사망합니다. 실무에서 여러분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명언입니다. 산소 공급 옥시젠네이션 이 우선입니다. 튜브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도 화상이나 긴 이송 시간이 아니라면 굳이 현장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삽관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관 내관 없이도 백마스크로 산소가 잘 공급된 환자를 병원에 인계하는 것이 무리한 삽관 시도로 뇌가 망가진 환자를 인계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처치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관 내삽관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시도하기 전에 이 환자의 기도가 얼마나 어려울지 예측해야 합니다. 병원 전 환경의 외상 환자에게 특화된 예측 도구가 바로 HEAVEN 해분 기준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각 알파벳이 의미하는 바를 꼼꼼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H 하이폭세미아 초기 후두경 검사 전 산소 포화도가 93% 이하로 떨어져 있는 저산소혈증 상태입니다. 이 익스트림즈 어브 사이즈 8세 이하의 소아 환자이거나 임상적인 비만 체형입니다. A 에너타믹 챌런지즈 외상, 종괴, 부종 등 후두경 시야를 방해하는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V 밤업 블러드 플루어드 기도를 가리는 구토물, 혈액, 체액이 득실거리는 상황입니다. 이 엑센거네이션 심각한 출혈로 인해 빈혈이 생겨 삽관 중 숨을 멈췄을 때 산소 수치가 급격히 곤두박질 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넥 모우빌러티 척추 고정 등으로 인해 목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냄새 맡는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이 해번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비디오 후두경이나 성문위 기도기 같은 플랜 B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기관 내삽관을 할 때 성대를 시각화하는 두 가지 도구, 직접 후두경 DL과 비디오 후두경 VL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직접 후두경을 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성대를 직접 보기 위해서는 입안부터 기관까지의 축이 일직선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목을 과신전시키는 냄새 맡는 자세 스니핑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외상 환자의 목뼈 1, 2번과 5, 6번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목뼈 손상 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금기되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오른쪽의 비디오 후두경을 보십시오.
이 장비는 칼날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간접적으로 성대를 시각화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의 목을 꺾지 않고 중립자세 뉴트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삽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렌즈가 성대 가까이 들어가므로 혈액이나 분비물이 많은 환자에게서도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단, 야외의 밝은 햇빛 아래에서는 비디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야전 환경의 주의 사항도 꼭 명심하십시오. 환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턱이 굳게 닫혀 삽관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약물 보조 삽관 DAI를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속 연속 기관 삽관 RSI와 지연 연속 기관 삽관 DSI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환자의 의식을 지우는 진정 세데이션 약물을 넣고 온몸의 근육을 굳어버리게 하는 근이완제 퍼렐러서스를 투여한 뒤 튜브를 넣는 삽관 인튜베이션 순서입니다. RSI는 흡인을 막기 위해 진정제와 속효성 근이완제를 거의 동시에 쏘아 환자를 빠르게 무호흡 상태로 만듭니다. DSI는 고위험 환자에게 먼저 진정제를 주어 지속 기도양압 CPAP 등으로 충분한 예방 산소 투여를 한 뒤에 마비제를 투여하여 저산소증을 막는 최신 전술입니다. 여기서 붉은색 경고판을 뼈에 새기십시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근이완제를 투여하는 그 찰나의 순간 환자의 모든 호흡 근육은 차단됩니다. 즉 환자의 생명선은 완전히 끊어지며 이때부터 환자의 호흡과 산소 공급은 전적으로 시술자인 여러분의 100% 책임이 됩니다. 이 무서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절대 약물 삽관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삽관을 시도하는 동안 환자가 직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구역, 즉 더 킬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3가지 방어선이 있습니다. 첫째, 예방 산소 투여 프리옥시제네이션입니다. 삽관 전에 마스크로 고농도 산소를 주어 폐 속의 질소를 씻어내고 산소로 꽉 채웁니다. 최소한 산소 포화도 SpO2가 93% 이상 확보된 상태에서만 삽관을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무호흡 산소 공급 앰니역 옥시제네이션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팀원 한 명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십시오. 만약 삽관 중 환자의 맥박이 뚝뚝 떨어지는 서맥 브라디카디아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미주신경 반사가 아니라 뇌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는 비명입니다. 즉시 삽관 시도를 중단하고 백마스크로 재산소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튜브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튜브가 기도로 들어갔는지 식도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한순간의 추측이 환자를 살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임상적인 신호인 양쪽 가슴 상승, 겨드랑이 청진, 튜브 내 수증기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대 구급의학에서 위치 확인의 절대적인 골드 스탠다드는 바로 기계적 모니터링인 파형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 웨이브 펌 ETCO2입니다. 튜브가 식도로 들어가 환자가 질식하고 있어도 SpO2는 한동안 정상 수치를 거짓으로 띄울 수 있으므로 절대 단독 확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계단으로 옮기거나 구급차에 실을 때 등 이동할 때마다 튜브가 빠지지 않았는지 위치를 계속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기도기도 안 되고 비디오 후두경도 안 되고 성문위 기도기도 안 들어갑니다.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새파랗게 변해갑니다. 이른바 캔트 인투벗 캔트 벤틸렛 삽관 실패 더하기 산소 공급 실패의 절망적인 상황이나 얼굴뼈가 완전히 박살난 심한 안면 외상 시 우리가 꺼내들어야 할 최후의 카드는 바로 외과적 기도 확보입니다. 대표적인 술기인 윤상, 갑상막, 절개술 크리커사이로터미입니다. 해부학적 타깃을 보십시오. 목 앞쪽의 방패연골 갑상연골과 그 아래의 반지연골 윤상연골 사이에 있는 얇은 막, 반지갑상막에 메스로 구멍을 내고 튜브를 직접 꽂아 넣는 술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술기는 실패율과 합병증 발생률이 무시무시하게 높습니다. 목뼈가 부러진 환자의 목을 째는 것은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플라스틱 마네킹이 아니라 실제 동물이나 인체 조직을 통해 메스가 살을 가르고 기도에 진입하는 생생한 감각을 훈련받지 않은 자가 현장에서 시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관 내삽관이나 성문위 기도기 훈련에 집중하여
이 최후의 수단까지 가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술입니다. 기관 내삽관에 성공했다면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닙니다. 이송 중 환자 관리라는 새로운 전투가 시작됩니다. 삽관 후 이송 체크리스트 4단계입니다. 첫 번째 고정입니다. 구급차가 흔들릴 때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상용 고정 장치나 테이프로 치아나 입술을 기준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두 번째 흡인 석션입니다. 튜브 안으로 깊은 기관 흡인을 실시하여 가래나 피를 제거합니다. 이때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표준 기관 흡인관 50에서 55cm을 사용해야 하며 절대 딱딱한 앵카팁을 튜브 안으로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모니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형 ETC-O2와 SP-O2를 환자 인계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재확인입니다. 들것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마다 튜브가 폐 깊숙이 밀려 들어가지 않았는지 깊이를 확인합니다. 하단의 빨간 경고 문구를 보십시오.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쇼크 생리학입니다. 기관 내관을 꽂고 백을 짤 때, 즉 양압환기할 때 가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 몸통으로 돌아오던 피 정맥 환류가 가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진정제까지 들어간 상태라면 환자의 혈압은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환기를 시킬 때는 절대로 과호흡을 시키지 말고 이송 내내 혈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환자의 심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길고 복잡했던 기도와 환기 대장정을 이 요약 알고리즘 하나로 총정리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환자를 평가합니다. 기도가 막혔다면 턱 밀어 올리기 같은 기본 도수 조작을 하고 OPA나 NPA를 끼웁니다. 여기서 산소화가 실패하거나 기도를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 전문 기도로 넘어갑니다. 해분 기준을 돌려봐서 어려울 것 같다면 무리하지 말고 바로 성문위 기도기 SG-AE를 꽂으십시오.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최대 3회까지만 RSI 약물 삽관을 시도합니다. 삽관에 실패하면 다시 SG-A로 돌아갑니다. 만약 SG-A도 실패하고 도저히 공기를 넣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망설임 없이 메스를 들고 외과적 기도 확보 서지컬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플라스틱 튜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산소입니다. 튜브를 넣는 화려한 술기에 집착하여 환자의 뇌를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언제나 기본 도수 조작과 산소 공급을 최우선으로 삼는 냉철한 전술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7장 기도와 환기 모든 강의를 명예롭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